아파트를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지, 내가 잊은 것은 없는지 여간 복잡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집을 보러 갈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몇 가지 꿀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로 준비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집을 보러 갈 땐 큰 부분을 시작으로 작은 부분까지 좁혀가며 점검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 주변 환경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흥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지, 혹은 큰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출퇴근 경로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와 걸리는 시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통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주변이 확인되셨다면 이번엔 좀 더 범위를 좁혀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상권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지 근처에 나이트클럽이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술집이 있는 유흥상권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는 조금 꺼려지는 곳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거나 엄마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 또는 단지 주변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수 있는 강이나 공원처럼 자연 환경이 잘 조성된 곳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권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파트 내부 확인이 있겠습니다. 먼저 큰 범위에서 볼 것은 아파트의 향, 층, 그리고 조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향을 선호하는데요. 층수의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1층을 선호하기도 하고, 층간 소음에 민감한 분들은 탑층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방차 사다리가 20층 이상은 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층 이하를 선택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10층 이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층은 아파트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을 로열층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는 조망과 일조권 때문인데 앞동이나 옆동이 있으면 햇빛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는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로열동과 로열층이 어디인지, 왜 그곳이 로열인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로열동과 로열층에 따라 가격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층이라도 사이드 끝집과 안쪽 집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사이드 끝집은 겨울철의 온도 차이로 인해 결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쪽 집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쪽 집을 더 선호하곤 합니다. 그 다음은 작은 범위로 누수와 결로의 확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해 벽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배관이 낡아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수는 해결하기가 정말 번거롭고, 신축 아파트도 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볼 때는 베란다나 모퉁이에 곰팡이 자국이 있거나 벽지나 도배가 벗겨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배수입니다. 배수 문제는 모든 곳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럴 땐 현재 거주 중인 분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집을 팔려고 거짓말을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함께 작성하는데, 이 서류에서 아파트의 권리관계나 입지 조건,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 상태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수 상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 요청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수압 체크가 있습니다. 수압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고 동시에 세면대물을 틀어보는 것인데요. 수압이 좋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누수, 배수, 결로 수압을 모두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바로 마루 상태입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이유는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서 바닥이나 몰딩에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아지가 이갈이하는 동안 생긴 이빨 자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 또한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여부도 중요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확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집주인이 확장을 따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 아파트의 확장은 겨울에 추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보일러 배관을 제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배관을 설치했다고 해도 윗집이나 아랫집이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단열이 부족해 우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확장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상태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싱크대와 현관의 상태도 체크하시고, 중문이 있는 경우에는 중문의 상태 또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문이 잘 닫히는지, 외풍을 막아주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투자자 분들도 계실 텐데요. 투자자라면 일반 구매자보다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보러 가기 전에 해당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는지 또는 소유주가 거주하는지를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집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그 세입자는 미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면 앞으로의 임대 관리가 수월할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집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라면 그 집을 왜
팔려고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는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점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거나 세금 문제로 특정 시점까지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해 가격을 더 낮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을 계약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고 좋은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